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12월 23일 목요일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저번에 난자 채취하고 처음으로 병원 가는 건데 오늘은 생리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일이나 모레 할 것 같긴 한데 크리스마스랑 주말이 걸릴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이브랑, 그럼 차가 너무 막혀서 길에다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오늘 예약을 했어요. 23일 목요일.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러 간 이유는, 또 저번에 채취하고 나서 왼쪽 난소가 좀 많이 부어 있었고 오른쪽도 좀 부어 있어 가지고 일단 그 난소 부기가 빠져야지 이번에 채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왔습니다. 초음파를 찍어본 결과 오른쪽 난소는 완전히 부기가 빠졌고 왼쪽 같은 경우는 부기가 조금 남아있대요. 근데 거의 빠진 것 같고, 아마 생리 시작하면 왼쪽 난소도 부기가 빠질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요번 달에 생리양을 꼭 체크하라고, 다음에 이식할 때 그게 참고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꼭 생리양 체크해서 적어놓고 다음 진료 올 때 말해달라 그랬고, 일단 제가 이번 차수는 보건소 지원 7차가 저번 차수에 끝났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건보 지원하고 자비로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최대한 돈을 좀 아껴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진료 때 올 때 집에 있는 약, 질정이라든가 먹는 약, 일절 갖고 있는 시험관 시술할 때 썼던 약 중에서 갖고 있는 약 있으면 다 사진을 찍든 적어오든 다 기록을 해서 갖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있는 약을 최대한 쓸 만큼 쓰고 나머지 처방을 해주시겠다고 했고, 일단은 사실 이렇게까지 환자를 배려해주는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번 병원에서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하다 보니까 저번 차수에 남았던 약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차수에 저도 깜빡하고 의사 선생님도 별말 없고 해서 계속 약이 남은 게 악순환처럼 남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항상 그 남은 약들을 체크를 해서 그거를 소진하게끔 이렇게 선생님이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환자를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까지 그런 게 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가 느낌에는 생리를 할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생리하고 나서 와서 진료를 볼 건지 아니면 미리 약을 타갈 건지 상의를 했는데, 왠지 저는 생리를 주말 전에 할 것 같은 거예요, 기분에. 그래서 이틀째부터 바로 시작하고 싶어서, 괜히 다음 주로 넘어가면 주말 껴버리면 주사를 하루라도 늦게 쓰게 되게 될까봐 그게 좀 싫어서 미리 처방을 받기로 했고, 이제 차트를 계속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300을 제가 폴리트롭 300을 썼었는데 초반에는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가 막판에 채취 전에 조금 아팠고 채취하고 나서 조금 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근데 이제 개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뭔가 이제 일을 하거나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성격인데,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던 패턴,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주로 하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왜 사람마다 성격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코드가 좀 맞는 게, 요번에 약을 세게 썼는데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도 몸이 무리가 오는 것 같으니까 저번에 자기가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니 난자 개수가 제일 많았던 6개 나왔던 때에 보니까 폴리트롭 150에 페마라를 썼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약을 좀 줄여보고, 그래서 페마라를 써보자. 근데 이게 저도 참 웃긴 게, 제가 되게 예민하다 그래야, 민감한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약을 어떤 달은 이 약을 썼을 때 괜찮은데 어떤 달은 또 이 약을 쓰면 안 괜찮고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스트레스와 연관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좀 스트레스 받는 날 있으면 어떤 약을 써도 되게 몸이 불편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 배 주변에 두드러기 난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 난자 채취하고 나서 수정이 안 될까봐 좀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배 주변에 이제 두드러기가 났다. 그러니까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괜찮냐니까 지금 거의 가라앉았다고 하니까 주사 맞은 부위는 아닌 것 같은데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게 20대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가 잠을 못 자면 배꼽 주변에 이제 두드러기가 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는 약을 좀 낮춰서 시작을 해보고, 전에도 약을 낮췄다가 중간에 안 자라니까 약을 좀 늘리기도 하고 조정을 계속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약을 좀 줄여서 시작을 해서 페마라하고 같이 그래서 5일분을 처방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목요일인데 생리를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생리를 주말 안에 시작을 하면 생리 2일째부터 과배란 주사 약을 쓰기로 하고 폴리트롭 150 5일분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시작했다 그럼 내일부터 쓰는 거고, 뭐 일요일날 시작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쓰는 거죠. 근데 이제 5일분을 다 쓰고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생리 시작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지금 일단 수요일날 예약을 해놨고, 수요일날 아침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그 전에 이제 생리를 시작해서 약을 쓰게 되면 약은 화요일까지 쓰고 그 이후, 그러니까 수요일날 와서 초음파를 보고 나서 약을 늘릴지 그대로 쓸지를 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을 적게 처방을 해줄까 아니면 넉넉하게 5일분을 해줄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생리일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지금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혹시라도 약 늘려도 150에 추가로 한 방을 더 맞으면 되지 않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번에 왜 300짜리 주사가 병원에 다 떨어져 가지고 왜 나눠서 다른 걸로 맞은 적 있잖아요. 작은 거랑 큰 거랑 이렇게 150 뭐 1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좀 불편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사 2방 맞는 거 이런 건 상관없다. 그러면 일단 혹시 이게 부족한 거보다 넉넉히 가져가서 남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에 그 150에서 약을 늘리게 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20이나 뭐 150을 추가로 한 방을 더 처방을 해주시면 제가 그냥 2대로 나눠서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일분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폴리트롭 150 5일분하고 페마라정 하루에 2알씩 먹는 걸로 해서 5일분 10알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사는 원내 처방을 받고 페마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차수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진짜 피임약 먹고 그 다음 달에 공남포 맞고 나서 좀 타격이 커서 요번에 되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해놓고도 난자 채취를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는지 좀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몸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운동도 며칠 쉬었고, 근데 이제 운동도 다음 주에 조금씩 할까 싶어요. 왜냐면 요번 차수에는 그냥 과배를 하는 중에 운동도 웨이트도 다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몸이 갑자기 두드러기 나고 막 컨디션이 막 떨어지고 편도염 오고 막 난리 브루스였어요. 난자 채취 이후로. 그래서 지금 편도선염도 한 3, 4일 약 먹고 주사 맞고, 저희 동네는 일요일날 하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일요일날 가서 주사 맞고 해서 좀 가라앉았어요. 지금 컨디션이 많이 돌아왔고, 사실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상태가 완전 메롱이었고 얼굴도 새카맣고 사실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일단은 약을 이제 적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약을 300을 쓴다고 해서 막 개수가 빡 늘어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약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선생님이 뭐 알아서 판단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거고, 그냥 저는 지금 담당 쌤은 전적으로 좀 많이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도 항상 제시를 하지만 선생님이 제가 제시하기 이전에 자기가 저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막 차트도 계속 뒤져보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뭔가 여러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니까. 사람이 웃긴 게 항상 일률적이면 괜찮은데 제가 스트레스에 너무 민감한 타입이다 보니까 같은 약을 써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막 뒤집어지니까 이게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본인인 저도. 근데 선생님도 아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절대 뭐 싫은 내색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최선을 다 해보자 이런 식이라 저도 그냥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이도 많아서 힘들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길을 꺾어버리면 사람이 솔직히 김새잖아요. 근데 뭔가 선생님이랑 저랑 코드가 맞는 건 그래
네가 포기만 안 한다면 그래 나도 열심히 돕겠다 뭐 이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저도 선생님 믿고 가겠다 뭐 서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이 이제 10번째 시험관 시술이고 난자체 치료는 이제 9번째가 되는데 10번째 채취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자 채취만 이제 9번째인데 만약 요번에 채취를 하면 이번 계획은 설마 공단포만 안 나오면 난자 채취가 최소 2개, 배아가 2개만 나와도 저번에 2개 배아 냉동해 놓은 거 뭐 요번에 2개 해서 계획은 4개 정도 모으면 그냥 1월 말 뭐 2월 말 요 정도에 2번 냉동 이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그 안에 된다면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냉동 이식 2번 안에 안 된다면 또 한두 달 쉬었다가 이제 다시 좀 몸 관리 또 해서 그때 또 난자 채취를 하는 걸로. 그냥 멀리 계획을 세워도 어차피 변수가 항상 생기고 어차피 변화하니까 여기까지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냥 이것도 너무 먼 계획 같아 사실은. 일단 오늘은 병원 잘 다녀왔고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이 영상이 새해에 올라갈지 연말 전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직 난임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22년에는 꼭 좋은 소식, 아기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